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2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서울 울산현대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리그 10승 9무 8패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FC 서울의 감독이었던 안익수 감독이 대구와의 경기 이후 갑작스러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감독의 빈자리를 김진규 수석 코치가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의 스쿼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서울입니다. 최근 서울은 대구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가 없는 FC 서울이 되었으며 3무 2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임시감독으로 부임하여 위기에 빠졌던 서울을 잔류에 성공시켰던 안익수 감독이지만 이후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은 리그에서만 35실점을 기록하며 현재 1위부터 6위까지 상위권에 위치하는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득점은 48득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교체 전술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안익수 감독입니다. 이번 경기부터 감독이 교체되기에 최근 기용이 되기 시작한 한승규도 최근 폼을 반영하여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기용이 전혀 안 됐던 백상훈, 호삼 아이에시 같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서울인데 주전 센터백 이한범이 덴마크의 미트윌란으로 향하며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한 서울인데 이한범의 이탈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탈자로 인해 생긴 빈자리는 황현수와 권한규가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올 시즌 홈에서 6승 6무 2패 27득점 15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공수 균형까지 완벽하지만 원정과 홈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홈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고 울산을 상대로 8경기째 홈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우선 서울은 사백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한승규, 오스마르, 나상호, 윌리안, 기성용 등 좋은 선수들을 활용하며 전술을 꾸리는데 최근에는 기성용과 나상호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공격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원톱으로 나서는 김신진이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윌리안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가장 문제점은 수비력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부진했던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0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비력으로는 울산의 공격을 감당하기는 힘들 뿐더러 팀의 주전 센터백인 이한범의 부재까지 있는 서울이기에 이번 경기 역시 무실점을 기록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 강성진과 기성용이 컨디션 난조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 보여집니다. 울산은 19승 3무 5패로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울산현대는 최근 A매치 기간 이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특히나 수원 삼성과 강원FC를 상대로 당한 패배는 충격적인 패배였다고 생각되며 그렇기에 리그 우승 경쟁에도 불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북현대와의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에서 홍명보 감독의 실리적인 전술과 더불어 후반전 나온 엄원상의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챙기며 우승 경쟁에서 한 발자국 더 달아나게 된 울산현대입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울산은 기존의 전술이 아닌 변형 3백 전술을 활용하였는데 원래 구성되어 있던 포백에 더해서 윙어로 뛰는 루빅손이 한 칸 내열아서 좌측 윙백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시에는 마치 5-3-2 형태로 내려앉았고 공격 시에는 다시 4-2-3-1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안 부진했고 전술적 부분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던 홍명보 감독이 이에 응하듯 과감한 전술 변화를 보여주며 전북을 상대로 승리까지 챙겼고 또 다른 전술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침묵하고 있는 박호가 서울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서울을 상대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울산은 이번 경기 4-2-3-1 형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을 상대로 점유율은 물론 양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원으로 향하는 패스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울산은 올 시즌 원정에서 9승 1무 4패 20득점 14실점으로 홈에서의 경기력보다는 조금 저조한 모습이고 최근 원정 3경기 1무 2패로 승리가 없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서울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최근 서울의 홈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는 울산입니다. 이번 경기 울산은 김영권이 다시 복귀하게 되지만 김기희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고 장시영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아쉬운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8승 2무로 울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도 울산이 승리를 챙겼고 최근 8경기 연속 서울의 홈에서 패배가 없는 울산입니다. 한편 울산 입장에서는 K리그 말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J리그의 가와사키, 조우르, 바툼과 같은 조에 속해 있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분산된 집중이 서울과의 경기에서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감독 사태로 인한 팀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분위기이고 현재 리그에서 보여주는 서울의 조직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울산이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광주 수원 삼성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는 리그 10승 9무 8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7경기 2승 5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리그에서 패배를 모르는 팀으로 꾸준한 승점을 쌓고 있고 더 높은 순위까지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리그 4위 FC서울이랑 승점이 똑같고 리그 3위 전북현대랑 승점 차이가 2점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이어나가서 승리를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의 감독 이정효 감독은 수원 삼성에게 강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도 전부 승리를 챙길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리그에서 보여주는 전술적 기술에 상당히 능한 감독입니다. 한편 광주는 올 시즌 홈에서 6승 3무 4패 19득점 10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알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홈에서 보여준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면 최근 홈에서 대전을 상대로 3대0 무실점 완승을 거둘 만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광주의 약점이라 하면 대놓고 잠그는 팀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데 최근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들은 전부 상대팀들이 수비적으로 잠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잠그는 팀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나서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멀티 득점도 쉽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수원은 잠그는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은 아니고 광주를 상대로 라인을 내려 지역방어 형태로 나선다 해도 수원의 수비로는 지역방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광주의 전술에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광주FC는 현재 리그에서 전북현대 다음으로 최소 실점팀으로 수비적인 조직력도 좋은 모습이고 이정효 감독이 수비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의 에이스 티모 선수가 지난 경기 워밍업 중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광주에는 또 다른 광주의 에이스 아사니 선수가 있습니다. 아사니 선수는 현재 광주FC에서 6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팀에서 최다 득점 선수이고 최근 인천전에서 프리킥 추격골을 넣었고 득점력이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광주FC는 이번 수원 삼성전에서도 패배를 하지 않고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려고 할 것이고 현재 중위권 팀들이랑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승점을 벌리면서 리그 순위도 상위권으로 도약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원 삼성은 리그 5승 7무 15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강등권 탈출을 위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 기록은 3승 4무 6패 15득 18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조화롭지는 않은데 최근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무승부가 3번이어서 이번 경기에서의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원 삼성은 13라운드 강원FC전 이후로 14경기 만에 리그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는데 아직까지는 수비 지역에서 실수가 나오긴 하지만 전반기에 비해서는 수비 조직력이나 밸런스가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은 2022년에 입단한 푸른 방패 불투이스 선수가 수원 삼성 소속으로 첫 골을 넣었고 이날 불투이스는 후반 늦은 시간 교체 투입으로 들어가서 득점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원은 올 시즌 광주를 상대로 승리가 없고 광주의 전술에 모두 휘말리게 되며 패배를 기록했는데 4-3-3 형태로 나섰지만 중원에서의 경쟁에 밀리게 되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수원 삼성인데 고승범 선수가 수원 삼성 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선수입니다. 고승범 선수는 수원 삼성 중원에서 수비 가담, 공격 가담, 볼 운반, 볼 배급, 찬스 메이킹을 혼자서 다 하는 선수로 팀의 핵심 인물인데 오른발 킥력과 활동량이 좋고 골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에 이번 경기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금 걱정되는 것은 고승범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는 경기가 많아서 체력이 괜찮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현재 고승범 선수는 하프라인부터 중원 미드필더 공간이랑 이기재 선수가 뚫리는 왼쪽 윙백 뒷공간까지 다 커버해 주고 있을 만큼 활동량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미드필더 카즈키 선수랑 호흡이 좋고 카즈키의 역할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주며 이번 경기 역시 고승범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수원 삼성입니다. 한편 현재 수원은 부상자로 최성근, 권창훈, 정승원, 이상민, 뮬리치, 박대원 등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으로 악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권창훈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권창훈이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차례의 맞대결에서는 수원 삼성이 5승 2무 3패로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광주FC가 홈에서 2대1로 원정에서 1대0으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수원 삼성이 무승 행진의 압박을 받아 리그 최하위에 머물던 시기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광주FC가 현재 무패 행진 중이지만 경기력은 다소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이정효 감독의 전술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완벽히 통하는 모습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두 팀의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광주의 우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K리그 2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